2025년 12월 1일 밤 대한민국 야구 예능의 미래를 관통하는 두 개의 궤적이 교차했다. 한쪽은 지상파 황금 시간대를 점유했음에도 0.75%라는 처참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실상 공중분해된 수면제형 콘텐츠였고, 다른 한쪽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동시 접속자 16만 명을 끌어모으며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든 스포츠 드라마였다. 이 극단적인 온도차는 단순한 프로그램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더 나아가 스포츠 예능이 갖춰야 할 본질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었다. 75배에 달하는 관객 수의 격차는 결과에 대한 리스크 부재, 상대에 대한 존중 결여,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진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대다수 시청자들은 더 이상 대본이 느껴지는 안전한 승리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경기의 승패가 다음 주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경기는 곧 무의미해진다. 익명의 한 스포츠 평론가는 0.75%는 숫자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집단의 집단적 이탈 선언이다. 리스크가 사라진 스포츠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고 핸드폰을 드는 순간 야구 예능은 어떻게 진짜 야구로 진화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박용택의 타석과 임상우의 마지막 눈물에 숨겨져 있다. 최강야구 11회가 기록한 0.75%라는 처참한 시청률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구성이 지루했거나 출연진의 개인 역량이 부족했다는 표면적인 분석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 없음이라는 치명적인 병폐가 콘텐츠의 근간을 잠식했음을 고발하는 사회적 지표다. 스포츠라는 장르의 본질적 매력은 불확실성이 낳는 예측 불가능한 도파민의 분비에 있다. 시청자는 승리의 쾌감뿐 아니라 패배의 가능성에서 오는 긴장감이라는 감정적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감정적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승패가 선수 개인의 명예에, 팀의 미래, 그리고 리그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의 구조를 요구한다. 그러나 최강야구 11회는 이 핵심 원리를 완전히 망각한 채 이겨도 다음 주에 달라질 것이 없고 저도 프로그램의 존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중력 공간의 야구를 반복했다. 이러한 리스크의 붕괴는 방송을 시청자의 뇌 속에서 필수 콘텐츠가 아닌 배경 콘텐츠로 격화시켰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뇌는 보상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보다 보상과 손실 패배가 동시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훨씬 더 강한 집중력과 도파민을 분비한다. 최강야구의 예측 가능한 서사는 이러한 신경학적 기제를 마비시켰다.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혹은 저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안전망을 감지했고, 그 순간 화면 앞에서 핸드폰을 드는 주의력 이탈 현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포츠 팬들이 경기의 클러치 모멘트, 즉 승패가 갈리는 중대한 순간이 부족할 때 채널을 바꿀 확률이 70%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적 연구 결과다. 최강야구의 제작진은 안정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구조적으로 이러한 클러치 모멘트를 의도치 않게 제거해버린 셈이다. 긴박한 득점 기회가 와도 다음 주에 만회하면 된다는 무언의 안일함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놓쳐도 괜찮다는 허락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도파민 공급이 중단된 콘텐츠는 더 이상 시청자의 시간을 점유할 명분을 잃는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구조적 안일함이 상대 팀에 대한 리스펙트 부재라는 윤리적 문제로까지 전이되었다는 점이다. 한양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상대 팀의 이름조차 잘못 표기한 자막 오타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닌 프로그램 제작진의 내부적인 태만함과 오만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실수 이상의 실수였다. 이 오타는 시청자들에게 제작진조차 이에 맞추어 경기에 진심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읽혔고, 이는 그 순간부터 경기의 모든 의미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스포츠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경기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 요소다.
상대가 강하고 존중할 만할 때 그들을 꺾는 승리의 가치 또한 극대화된다. 하찮게 여겨지는 상대를 이기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이자막 오타는 시청자들에게 이 경기는 우리가 이길 것이 뻔하다. 상대를 대충 대해도 된다는 제작진의 무의식적 기저를 노출했으며 이는 곧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였던 진정성에 대한 철저한 배신 행위로 간주되었다. 현대의 콘텐츠 소비자는 기술적 오류보다는 의도와 태도를 훨씬 날카롭게 감지한다. 특히 스포츠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나 리그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정한 경쟁과 상호 존중의 가치에 민감하다. 제작진의 이러한 실수는 우리는 당신들의 야구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오해를 넘어선 우리는 당신들이 보는 이 경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되었고, 이는 팬덤의 집단적 손절 선언을 불러온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다. 결국 0.75%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을 넘어 팬덤 내부의 집단적 손절 선언이자 현대 콘텐츠 소비자의 엄격한 진심 필터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오늘날 시청자들은 화려한 세트나 높은 제작비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 불꽃 야구에서 더 큰 만족감을 찾는다. 이는 TV 프로그램이 수많은 안전장치와 편집으로 경기의 리얼리티를 희석시키는 순간 팬들은 즉시 진짜를 찾아 채널을 돌린다는 명확한 경고다. 결국 최강야구가 겪은 시청률 붕괴는 재미의 상실이 아닌 스포츠 프로그램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긴장감과 상호 존중이라는 의미의 상실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한국 스포츠 예능의 역사에 가장 뼈아픈 교훈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처럼 의미가 소멸된 콘텐츠는 아무리 유명한 스타가 출연해도 소음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반면 16만 명의 시청자를 매료시킨 불꽃 야구가 선택한 길은 정반대였다. 이는 극한의 리스크를 콘텐츠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전략적 결정이었다. 그들이 맞서 싸운 유신고는 단순한 고교 야구팀의 타이틀을 넘어 NC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신재인, 한화가 점 찍은 오재원 등 프로 1라운드 재능들이 버티는 현실적인 괴물들의 집합소였다. 이들은 기존 예능 프로그램이 흔히 설정하는 적당한 수준의 도전 상대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실제 패배의 가능성이 농후한 압도적인 전력이었다. 전통적인 예능의 안전 공식대로라면 프로그램의 흥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당한 긴장감을 부여한 후 곧바로 베테랑들의 코믹한 실수나 감동 서사로 전환하여 시청자의 감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정석이었다. 그러나 불꽃 야구는 이 안전지대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그들은 실제로 지면 창피해지는 경기라는 리얼리티의 가장 높은 벽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무자비한 전략을 택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유신코가 보여준 것은 육상부 야구라는 별명 그대로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력한 타격이었다. 빠르고 주교한 주루 플레이, 우중간을 갈라버리는 2루타, 그리고 무엇보다 노장 투수 유희관이 마운드 위에서 실제로 고전하며 흔들리는 모습이 여과 없이 생중계되었다. 이처럼 실제 점수가 밀리는 절망적인 초반 흐름은 시청자에게 각본 없는 위기의 순간을 피부로 느끼게 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함께 호흡하고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를 제공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의 역설을 완벽하게 실현한 사례다. 즉,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보다 실패와 손실의 가능성이 명확할 때 인간은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집중과 감정적 투자를 하게 된다. 분석가들은 이 순간을 순도 100% 스포츠 도파민의 시작점으로 지목한다. 시청자들은 화면을 보며 이것을 정말 단순한 예능이라고 불러도 될까? 라는 자기 반문과 함께 40대 중반의 베테랑들과 10대 후반의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극한의 상황에 임하는 진짜 긴장감을 공유했다. 이 극한의 몰입감은 선수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즉 경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되었다. 그라운드 위에서 단 하나의 타석, 단 하나의 수비도 허투루 하지 않는 그들의 절박함은 카메라 바깥의 16만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 책임 있는 몰입이 바로 0.75%의 무관심과 16만 명의 열광이라는 극단적인 관객 수격차를 만든 첫 번째 갈림길이었다. 불꽃 야구는 예능에 탈을 썼을지언정 그 속에는 패배의 수치심과 승리의 희열이 공존하는 스포츠의 리얼리티를 가장 강력하게 담아냈으며, 이는 기존 방송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 가치를 창출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재미 때문이 아니라 진짜를 담아낼 용기와 그 용기가 낳은 극단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덕분이었다. 이날 경기의 가장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은 단연 79년생 레전드 박용택과 09년생 신예 투수 문준혁의 30년 차 맞대결이었다. 이는 단순한 세대 대결을 넘어 현대 야구의 핵심 패러다임인 구위의 시대에 대한 지성의 역습을 선언한 야구 철학의 결투였다. 신인 투수 문준혁은 패기 넘치는 구위와 직구 스피드로 타자를 압도하는 젊은 에이스의 전형이었지만, 박용택은 자신의 신체적 전성기가 지났음을 인정하고 오직 데이터와 경험만을 무기로 삼아 타석을 설계했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안타 이상의 야구 철학 선언문이었다. 박용택은 구위 면에서 문준혁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힘 대 힘의 정면 대결을 일절 피했다. 대신 그는 타석을 지성 대 구위의 냉철한 심리전 무대로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초과 2구에 보여준 그의 전략적 포기였다. 이는 단순한 허스윙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정보 수집 단계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스트라이크 2개를 내주는 대가로 젊은 투수의 긴장감 속에서 어떤 볼 배합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지, 승부구의 코스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수집했다. 마치 베테랑 해커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탐색하듯 박용택은 문준혁이라는 시스템의 가장 안락한 패턴을 해독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전략적 결정은 개인 성과 분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박용택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 떨어진 배트 스피드와 순발력을 극복하기 위해 투구 예측 및 상대 투수의 심리를 극한으로 활용했다. 이 스트라이크라는 불리한 카운트에서 그는 문준혁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므로 가장 예측 가능한 정답 코스를 노림수로 지정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코스로 들어온 투구를 받아쳐 단타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통쾌함이 아닌 경외감이었다. 그가 때려낸 안타는 기술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노련미가 젊은 패기를 제압하는 클래식 스포츠 드라마의 정점이었다. 박용택은 이단 하나의 타석을 통해 야구는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과 냉철한 판단의 무게가 있다는 메시지를 09년생 투수와 16만 명의 시청자에게 동시에 전달했다. 이는 문준혁 선수에게는 프로 무대로 가기 전 겪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참교육이었으며, 시청자들에게는 레전드라는 단어가 화려한 기록이나 과거의 영광이 아닌 위기의 순간의 철학과 노련한 태도를 증명해내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베테랑의 전략은 불꽃 야구가 단순한 예능이 아닌 살아 숨쉬는 야구 교본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한 결정적 순간이었다. 박용택의 전략적 안타가 불을 붙인 뒤 불꽃 야구는 서사적인 방역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정의윤의 우중간을 가르는 극적인 3루타는 단순히 점수를 따라잡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무력감과 긴장감을 단숨에 날려버린 심리적 전환점이었다. 이어 마운드에 돌아온 유희관은 초반 고전에도 불구하고 힘 대신 제구와 정교한 볼배합으로 상대 타자들을 침착하게 무너뜨렸다. 이는 클럽의 팀워크와 전략적 결정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이 경기를 가장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임상우의 눈물의 라스트 댄스였다. 이미 프로 입단이 확정된 유망주가 몸을 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유니폼이 흙투성이가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던졌다. 그의 마지막 투구는 대본 없는 진심과 이별의 각오가 담긴 어떤 편집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순도 높은 감동이었다. 시청자는 단순한 점수나 승패를 소비한 것이 아니라 한 선수의 뜨거운 서사적 마지막 순간을 함께 목격하며 뭉클함을 느꼈다.
결국 불꽃야구의 성공은 날 것 그대로의 감동과 리얼함, 진정성이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최강야구가 오타 한 줄로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질 때 불꽃야구는 박용택의 눈빛과 임상우의 유니폼의 흑투성이로 팬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진짜 스포츠 예능은 웃음이 아닌 감정을 제공해야 하며 그 감정은 진짜일 때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다.